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 자동화 단톡방에서 택배 배송 조회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엑셀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용을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비용을 받고 개발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단톡방에서 재능 기부 형태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이유도 있고, 이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 구독자분들도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상으로 제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분이 어떠한 형태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를 해봤어요.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송장 번호가 수백 개가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진택배 사이트로 들어가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나오거나 혹은 배송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거나 배송 중이거나 이런 상태가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배송이 완료된 송장 번호만 따로 모아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송장 번호를 하나씩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수백 개를 다 검색을 하면 배송이 완료된 송장 번호만 모아서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이 배송 완료된 주문건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가다이긴 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자동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개를 검색하는데 10초만 계산하더라도 200개 정도 검색하려면 2000초, 약 33분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이걸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한 번 검색하는데 10,000원 이상이 사용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수백 개의 송장 번호를 사이트에서 하나씩 검색해야 되는 노가다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필요한 솔루션은 이 수백 개의 송장 번호 중에서 배송이 완료된 송장 번호만 추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한진택배 사이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한진택배를 검색해서 배송 조회 하는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송장 번호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배송이 완료되었다라고 잘 나오는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고,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 탭을 하나 열어둡니다. 그리고 이미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깔끔하게 지우기 위해서 이 정지 버튼 옆에 있는 클리어라고 하는 지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맨 위에 있는 것을 제일 처음 열어봅니다. 그러면 헤더라고 되어 있는 탭에는 요청한 URL이 나오고, 방식에 해당하는 메서드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요청에 필요한 헤더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페이로드, 쿼리 문자열이라고 하는 쿼리 스트링들이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면 응답을, 이런 여러 가지의 굉장히 긴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보기 하면은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CSS가 없어서 왼쪽에는 예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CSS를 빼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잘 보면은 여기에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볼까 하고 응답을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어딘가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배송 완료 스트롱이라고 해서 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이 URL을 보냈을 때 이러한 응답이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하면 되고, 엑셀 VBA로도 가능하고 파이썬도 가능하고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뭐 여러 가지 언어들로 다 가능하지만, 저는 엑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특성상 엑셀로 만들어 드리는 게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엑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빈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하나 해줄게요. 확장자는 XLSB라고 하는 바이너리 통합 문서로 만들고 송장조회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F11을 눌러서 이 편집기를 열어줬고, 새로운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삽입의 모듈, 그리고 서브 폰트를 좀 키워볼까요? 크게 볼 수 있도록 서브 송장조회 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URL을 보내서 HTML에 대한 결과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VBA에서는 WinHTTP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참조에 들어가서 쭉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일 거고 WinHTTP 서비스라는 게 보입니다. 이것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dim WinHTTP request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고 set WinHTTP는 new WinHTTP request라고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WinHTTP를 오픈하고 열어줄 건데 아까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필요합니다. 자, 메서드가 무엇이냐면 사이트를 열었을 때 요청한 헤더 탭을 보면 이 요청 메서드라고 해서 get이라고 있죠. 이것을 복사해서 메서드에 넣어주고 URL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이 요청 URL을 넣어줍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길어서 넘어갔으니까 땡겨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 URL 중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저 뒤에 있는 WBLNUM이라고 하는 곳의 요 숫자, 이것이 바로 송장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일단 두고 win http를 send 하면은 실제로 이 URL로 get 방식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전송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응답받게 되는데 그 응답받는 것을 win http의 response text라고 합니다. 이 response text가 바로 이 네트워크의 응답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HTML의 이 모든 글자가 리스폰스 텍스트가 돼요. 굉장히 깁니다. 줄만 해도 3,900줄이 되고 글자 수로 따지면은 몇만 글자 혹은 몇십만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글자이고 이 글자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변수에 담을 수도 있고 뭐 어딘가에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debug.print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 F8을 눌러서 한 줄씩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커서가 이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F8을 누르면은 실행이 안 돼요. 자, 이 안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F8을 눌러서 WinHTTP라는 것은 이런 WinHTTP reques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컴퓨터에게 선언을 하는 거고 set이라고 하면은 WinHTTP를 만드는 건데 새로운 WinHTTP request라는 것으로 지정을 하겠다 라고 하고 이 WinHTTP라는 것을 오픈 열어줄 건데 get 방식으로 열 것이고 URL 요거야 라고 열어줍니다. 아직까지는 전송을 안 한 상태라서 이렇게 세팅된 메서드와 URL에 대해서 send 전송을 하면 잠깐 딜레이가 걸렸다가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F8 눌러보면 짠 이렇게 한 0. 몇 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그 순간 보내고 받은 거예요. 지금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요 URL에 대해서 응답받은 결과가 17.6kb고 시간이 437m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0.437초가 걸렸다라는 거죠. 요걸 보내고 이 보낸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 0.4초 정도 걸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리스폰스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직접 실행창에 쭉 나타나게 돼요. 혹시나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위에 보기에 직접 실행창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주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니까 뭔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니까 스크립트 이런 게 있고 사이트에서도 개발자 도구의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HTML, 바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잘 받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리스폰스 텍스트를 받아온 이렇게 긴 글자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배송 완료라고 했던 곳이 있는데 이곳의 특징이 딱히 없어서 이 위에 있는 부모라고 하는 이걸 p 태그라고 하는데 이 p 태그에는 클래스가 comSec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p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comSec라는 어떤 요런 것을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 엘리먼트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이 3,900줄에 해당하는 많은 데이터에서 이 p 태그이면서 comSec라는 클래스를 가진 이 안에 있는 텍스트만을 쉽게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보려면 네트워크 탭이 아니라 요소 탭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SEC라는 클래스가 여기에도 있는지 컨트롤 F 눌러서 클래스는 점이라는 CSS 셀렉터로 찾게 되는데 CSS 셀렉터가 뭔지 모르시면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 그냥 일단 넘어가도 됩니다. com-se 라고 검색을 했더니 오른쪽에 1/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태그가 나오게 되고 이걸 열어보면 이 안에 배송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글자가 나오고 이 왼쪽의 사이트에서도 실제로 배송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곳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om-sec라는 클래스로 이걸 찾아오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리스폰스 텍스트는 아직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수십만 글자의 텍스트일 뿐이라서 이것을 HTML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HTML 구조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구의 참조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참조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doc라는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HTML documen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하나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서 set doc는 new HTML document이고 이 doc의 body의 in HTML이라는 곳에다가 바로 이 HTTP의 리스폰스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이 도큐먼트가 사이트에서 이런 구조체를 가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서 이 com-sec라는 클래스의 텍스트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배송 결과라고 하고 이 변수에다가 doc를 get element by class name 이라고 하면은 클래스를 찾는 건데 그 클래스가 조금 전에 사이트에서 찾으려고 했던 이 com-sec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com-sec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를 찾는데 엘리먼트가 아니라 엘리먼츠 복수라서 여러 개를 찾게 돼요. 그 여러 개를 찾은 것을 배송 결과라는 곳에다 담는데 이게 여러 개의 개체라서 앞에 set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그러면 배송 결과가 여러 개로 들어가서 괄호 열고 0을 넣으면은 첫 대 배송 결과 근데 어차피 검색 결과는 1/1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이것의 안에 있는 이너 텍스트를 똑같이 아까처럼 debug.print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F8을 눌러서 send 보내고 응답받은 걸 밑에다가 뿌렸죠.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지울게요. 그러면 doc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doc의 body에 inner html에다가 win http에서 응답받은 리스폰스 텍스트를 이 안에다가 집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doc는 어떠한 구조체가 되어서 com-sec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들을 찾아서 배송 결과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배송 결과에 첫 번째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배송 결과의 이너 텍스트를 출력하면 짠! 하고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예쁘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거의 다 만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해서 이게 가끔씩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되지 않도록 저장을 해주고요. 이 모든 것은 코드상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코드가 아니라 엑셀에서 표시가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엑셀에 적당한 곳에 송장 번호, 배송 결과를 한번 옆에다가 놔둘까요? 송장 번호. 그러면 조금 전에 송장 번호를 복사해서 송장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지금 이렇게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는 거는 숫자가 너무 길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을 텍스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쳐주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잘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길면은 아까처럼 좀 다른 형태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열 전체를 텍스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B5번 셀이 송장 번호고 이 결과를 C5번 셀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송장 번호를 B5번 셀이니까 로우가 5이고 컬럼은 B인 셀의 value 하게 되면은 F8을 눌러보면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송장 번호라고 해서 송장 번호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송장 번호라는 변수에 있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송장 번호라고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그냥 이것 자체가 URL에 포함되어 버려서 이 왼쪽에 있는 것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정해진 URL 문자가 되고 요 앰퍼샌드라는 기호의 뒤에는 송장 번호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실제 그 값인 송장 번호의 숫자들이 되고 그 뒤에 다시 앰퍼샌드로 묶어서 뒤에는 정해져 있는 이러한 텍스트를 묶어서 표시하겠다. 그것을 하나로 한번 표현해 보려면 이렇게 복사해서 위에다가 따로 떼볼게요. URL이라는 변수를 또 만들고 여기다가 담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URL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노란색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위로 한번 끌어다가 가면 다시 코드가 한 줄 빽이 되는데 누르면 URL이라는 변수가 잘 담겼는지를 밑에 직접 실행창에서 물음표 URL 엔터 이렇게 치면 쭉 URL이 나오고 여기는 송장 번호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송장 번호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B5번 셀의 값이 잘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된 URL을 실제로 오픈하고 send 보내주고 doc 그리고 inner HTML을 리스폰스 텍스트로 담고 배송 결과라는 것을 받아와서 첫 번째의 이너 텍스트를 디버그 프린트 하지 말고 이번에는 C5번 셀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니까 셀즈 OC의 밸류는 하고 이 결과를 출력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배송 결과 첫 번째의 이너 텍스트를 왼쪽에 있는 C5번 셀의 밸류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정말로 잘 출력하는지를 보려면 여기다 놓고 F8 눌러보면 짠 하고 C5번 셀에 배송 완료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끝나죠. 지금 보니까 아주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송장 번호를 여러 개 준비를 해볼게요. 자, 5번부터 한 5개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고 자, 코드를 다시 열어보면은 이번에는 5행에 있는 송장 번호를 읽어서 실행하고 5행의 C열에 출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6행의 B열을 읽어서 이게 5가 아니라 6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송 결과의 텍스트를 6행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7이 되고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식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요거 한 덩어리 하고 여기는 7, 여기는 8, 여기는 9 이렇게 반복해서 코드를 여러 개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뭐 10개 정도라면은 할만할 텐데 만약 송장이 200개 혹은 2000개라고 하면은 이러한 코드 덩어리를 200덩어리, 2000덩어리를 만드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반복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반복문은 for라고 하고 for 행 어디서부터 시작 숫자부터 끝 숫자까지 시작 숫자라기보다는 시작 행부터 끝 행까지라고 하게 되고 이 반복문 안에 next라고 닫아주면은 요 안에 있는 탭 눌러가지고 들여쓰기를 한번 해주고 이 시작 행부터 끝 행까지를 행이라는 변수가 일씩 증가하겠는데 이 시작 행은 몇이냐? 5겠죠. 그러면 시작 행은 5. 자, 끝 행은 몇이냐? 지금은 9입니다. 그쵸? 근데 이 9행이 항상 9는 아닐 거예요. 시작행은 항상 5일 거예요. 요 행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근데 끝행은 어느 날은 데이터가 많으면 14행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많으면 20행 혹은 200행 혹은 2000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끝행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를 매번 동적으로 찾아주어야 하는데 엑셀에서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 B열에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 키를 누르면 B의 1048576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행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방향키 위를 누르면 짜잔 하고 이렇게 마지막 행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셀 B9라는 셀의 행번호인 9를 읽어오면은 항상 데이터가 얼만큼이 있든 이 B1048576이라는 셀에서 컨트롤 업 했을 때 나타나는 셀의 행번호를 읽으면 마지막 행번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코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끝 행은 현재 열려있는 액티브 시트에서 레인지 B1048576이라고 하는 마지막 셀에서 end 끝까지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 엑셀 업
이라고 했던 아까 컨트롤 방향키 위를 눌렀던 것에 셀의 로우를 가지고 와라 라는 의미가 돼요. 액티브 시트에서 레인지 B1048576만 보면 물음표하고 여기에 로우를 가져오면 당연히 B1048576이라는 셀의 로우는 104857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AND 끝으로 갈 거래요. 근데 끝 방향키가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가 있으니까 엑셀 업 하게 되면은 여기서 컨트롤 방향키 위 눌렀던 것과 똑같은 짠 하고 B9로 이동이 돼요. 정말 그런지 보려면 이 엑셀 업한 엔드로 엑셀 업한 셀의 어드레스를 보여줘 이러면 B9가 나오죠. 근데 나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로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면 끝 행을 항상 데이터가 막 이만큼 있다. 20까지. 그러면 끝 행은 20이 나오는 거고 만약 10까지만 있다. 그러면 엔터 치면 10만 나오게 되는 아주 유연한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행과 끝행을 구했으니까 이 송장 번호는 이제는 6이라는 고정된 행이 아니라 이 행이라는 변수가 요 6 대신에 들어가게 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배송 결과도 6이 아니라 행이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배송 결과를 지우고 다시 한번 F8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F8 시작행은 5 그리고 끝행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9가 나오네요. 자, 행은 시작행 5행부터 끝행까지 5부터 9까지 반복할 건데 첫 시작은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행이라는 곳에 5가 들어가서 5행의 비열의 값인 이 4563 뭐뭐를 읽어서 송장 번호라는 변수에 담고 이 변수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앞에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앞에 비어있는 요런 하나씩 빈 공백이 하나 보입니다. 아마 이게 엑셀로 내려받을 때 생겼던 공백 같은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거를 찾을 내용 컨트롤 H 눌러서 찾기 누른 다음에 찾기 바꾸기에서 찾을 내용을 빈 공백 넣어주고 바꿀 내용은 없이 모두 바꾸기 하면은 이렇게 잘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 뭔가 이렇게 숫자로 바뀐 게 있어서 한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F8 눌러서 이번에는 송장 번호 마우스 갖다 대니까 물음표 같은 특수 문자가 사라졌네요. 그러면은 송장 번호를 URL에 넣고 이것을 오픈하고 샌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스폰스 텍스트를 받은 것을 doc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이 구조체에서 com이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이 찾은 배송 결과의 첫 번째의 이너 텍스트를 C열에다가 행은 변수 행이니까 지금 가진 값이 5니까 5행의 C열에 짠 하고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송장 번호가 이번에는 6행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송장 번호를 받아오고 그것으로 URL을 만들어주고 win HTTP를 또 오픈해주고 send 또 doc를 받고 넣어주고 배송 결과를 받아와서 출력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 F8 눌러가면서 보면 5개의 배송 결과가 다 조회가 되었어요. 정말로 잘 조회되었는지 보려면 수동으로도 한번 해보면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좋겠죠. 자, 배송 완료가 되었고 두 번째 것도 배송 완료가 되었고 세 번째 것도 배송 완료가 되었고 네 번째 것도 배송 완료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배송 완료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송 완료된 것만 해봤으니까 배송이 완료가 되지 않은 근데 지금 배송 중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거 첫 번째에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송장 번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또 다운될 수 있으니까 저장 한번 하고 F8 눌러서 송장 번호를 임의로 만들고 send 했더니 win as 리스폰스 텍스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굉장히 긴 결과가 아니라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리스폰스 텍스트에는 comSec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역시나 리스폰스 텍스트를 doc에 담아주고 이 comSec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배송 결과에다가 담는데 이 배송 결과라는 것이 한 개가 있으면 한 개, 없으면 없고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배송 결과가 몇 개 있는지를 보려고 length라는 것을 찍었더니 0이 나옵니다. 즉 이런 comSec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송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하려면은 아까
win http의 리스폰스 텍스트를 찍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 출력해 주면 사실 정확하긴 한데 요 영상에서 그것까지 다루려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배송이 안 된 결과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기 위해서 배송 결과의 랭스가 0이면은 그냥 배송 확인 불가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이 배송 결과의 랭스가 0이면 셀즈 행의 C열의 밸류는 확인 불가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첫 번째 배송 결과의 이너 텍스트를 출력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가서 배송 결과의 랭스가 지금 0이니까 확인 불가라고 나오게 해라.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잘 배송되었던 배송 송장 번호를 2개 정도 이렇게 넣고 중간에 엉뚱한 송장 번호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위에 제목은 조금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고, 자, 다시 Alt F11 눌러서 나오는 송장 조회를 F8로 한 줄씩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이상한 거니까 배송 결과의 랭스가 0이죠. 그래서 확인 불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송장 번호인데 배송 결과의 랭스가 몇이냐라고 밑에 디버그 창에서 찍어보면은 1이 나오기 때문에 F8 누르면 짠 하고 배송 완료되었다라고 나오고, 세 번째는 또 제가 임의로 입력한 거라서 또 배송 결과의 랭스가 0이니까 확인 불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정상적인 거라서 랭스가 1이니까 그 안에 것은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끝!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송장 번호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것을 붙여 넣고, 지금 몇 개죠? 214개네요. 214개를 일단 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코드상에서 실행하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엑셀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 그리고 조회하기, 이거를 좀 예쁘게 가운데 정렬도 하고 굵게도 해주고, 테두리가 없는 게 좀 더 예뻐서 윤곽선 없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버튼 같아지죠. 자, 그리고 뭐 글자 크기도 10, 그리고 행 번호도 너무 촘촘하니까 25,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위에 스크롤이 빠져버리니까 여기에다가 틀 고정 이렇게 해주면 스크롤을 해도 위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직은 버튼이 아니라 단순히 도형일 뿐인데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고 방금 만들어준 매크로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 송장 조회라는 것을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가 아니라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서 이것을 클릭하면 이 송장 조회가 되게 됩니다. 클릭하면은 되게 빠르게 쫙 지나갈 거라서,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 보이니까 이거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여기에 로우스 행을 셀렉트하는 것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러면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그 행을 선택해서 어떤 행이 실행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조회하기 눌러볼까요? 짠! 배송 완료, 배송 완료, 배송 완료. 하나씩 지금 하나씩 검색하는데 1초가 채 걸리지 않아요. 0. 몇 초, 아까 요 테스트 했을 때 개발자 도구에서 나왔던 시간이 0.4초 정도였죠. 400m초였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화면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응답 없음이라고 나오는 다운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운된 게 아니라 지금 뒤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화면을 표시할 여유조차 지금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강제로 종료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꼭 미리미리 해두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돼 버리면은 지금까지 작성했던 걸 저장을 안 하면은 한 번에 다 날아가요. 자, 방금 만들었던 송장 조회를 열어주고 코드에다가 방금처럼 화면이 다운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두 이벤트라는 것을 한 줄 넣어주면은 마우스랑 키보드 같은 것을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우선권이 저한테 생겨서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제는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건 컴퓨터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거라서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기는 해요. 그거는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수백 개의 송장 번호를 다 잘 조회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간혹 이런 송장을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됐더니 확인 불가가 다 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지금 수작업으로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사이트에서 요걸 넣고 조회를 했더니 갑자기 브라우저에서도 403 포비든이라는 에러가 뜹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403 포비든이라고 뜨는데 또 다시 검색해 보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벌써 순식간에 5에서 83행까지 79개를 한 번에 하나씩 순식간에 0.5초마다 하나씩 쫙 조회를 하니까 몇십 초가 안 되는 사이에 한 80개 가까이를 조회를 하니 이 한진택배 사이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하나의 PC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것은 혹시 뭔가 해킹하려는 공격인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는 조금 제한을 두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IP를 차단시킨 겁니다. 근데 뭐 영구적으로 차단을 하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뭐 5분, 10분 혹은 하루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차단하는 시간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에서도 조회가 안 되고 이 VBA에서도 다시 처음부터 조회를 해보면 텍스트를 밑에다가 찍어보면 마찬가지로 응답 결과가 403 포비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서버에서 내 IP를 차단을 했다면 이것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IP를 바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IP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실험을 해가면서 이 요청을 너무나 빠른 시간에 많은 요청을 하지 않도록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쉬는 시간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wait이라고 해서 현재 시간으로부터 3초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런 한 줄짜리 코드로도 가능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요청하고 3초 쉬었다가 또 하나를 요청하고 3초 쉬었다가 하나를 요청하고 3초 쉬었다가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403으로 거부가 되는 경우가 좀 적을 수 있어요. 뭐 3초가 적당하냐, 2초가 적당하냐, 뭐 혹은 10초가 적당하냐는 거는 사이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실험을 좀 해보면서 적절한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조회를 하다 보면은 뭐 하루에 할 수 있는 총 허용량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언젠간 또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03 포비든이라고 나오는 것을 인식해서 만약에 차단이 됐다면 아예 3초가 아니라 한 1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게 한다던가 혹은 뭐 10분을 기다리게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더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다시 한번 지금 보면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403이 나오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기는 게 사실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사실 간단하게 조회하는 로직만 본다면 URL을 만들고 URL 오픈하고 보내고 응답받은 결과를 클래스를 찾기 위해서 doc라고 하는 도큐먼트 형태의 객체로 담고 이 com.sec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확인 불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적절한 딜레이를 주는 정도면 사실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걸 만드는데 사실 능숙한 사람들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뭐 빨리 한다면 10분 만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잘 되게끔 하는 조치를 한다던가 그리고 여러 개를 잘 조회할 수 있게끔 뭔가 구조를 만든다던가 뭔가 화면을 지금은 좀 더 예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예쁘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런저런 조치를 추가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고 실제로 제가 이 요청하신 분께 만든 파일을 한번 소개를 하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죠? 근데 조금 더 예쁘게 뭔가 이렇게 제 로고도 넣고 버튼도 조금 더 예쁘게 넣고 송장 번호 넣고 조회 결과도 넣고 조회 일시도 언제 했는지도 나오게 하고요. 조금 전에는 안 보이면 이렇게 확인 불가였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멘트를 그대로 잘 나오게 했고요. 한번 조회하기 눌러볼까요? 이렇게 대량 조회로 접근이 거부가 돼서 1분마다 다시 조회합니다. 이런 멘트를 표시하게 해두었어요. 그래서 1분이 지나면 다시 조회를 하고 또 1분이 지나면 또 다시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한 몇 분 정도 지나면 접근 거부가 된 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접근 거부된 게 풀리면 다시 하나씩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 접근 거부돼서 지금 좀 기다리는 동안 코드를 살펴보면은 방금 제가 만들었던 코드는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들이 조금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는 나 혼자 사용하거나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다른 분이 코드를 잘 모르는 분이 사용할 때에는 오류가 나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한다던가, 그 오류를 잘 보이게끔 한다던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해서 좀 코드를 조금 더 많이 늘려놨고요. 실제로 이 조회하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트래킹 서치 런 클릭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고, 만약에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이상한 창이 떠서 좀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장치를 추가해 두면 에러가 나더라도 이상한 창이 뜨지 않고 그냥 메시지라는 조금 더 정제된 창이 뜨게끔 만들게 되면 사용자가 좀 더 당황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필터가 걸려 있다면 필터도 자동으로 해제를 해주고, 또 첫 행과 끝 행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 나머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뭔가 중간중간에 송장 번호를 조회를 하는 것을 분리를 해서 여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달을 했을 때 스테이터스가 403이 나오면은 오류가 난 거니까 강제로 오류를 발생시켜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조회 결과가 forbidden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되면은 접근 거부가 된 거니까 wait 60이라고 해서 60초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초를 기다리고 다시 두 루프라고 하는 무한 반복을 해가면서 조회했던 그 행을 다시 한번 조회해서 조회가 잘 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잘 되면 그때는 조회 결과를 이 C열에 출력을 하고 이 무한 반복인 두 루프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송장 번호가 조회가 완료되면 wait 3이라고 해서 3초를 기다리고 next 해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중간중간 조회가 차단되더라도 멈추지 않고 잘 기다렸다가 계속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볼까요? 이제 접근 거부가 풀렸네요. 지금 보면 3초에 한 번씩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초에 하나씩 조회를 하고, 조금 전에 잠깐 만들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조회 중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고, 옆에 시간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셀을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어디쯤 조회를 하고 있는지도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초마다 하나씩 조회를 하게 되면, 아까는 뭐 한 70개 정도 조회를 했을 때 차단되거나 그랬는데 이렇게 3초의 딜레이를 주니까 한 100 몇십 개 이상 충분히 조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차단이 되기는 하는데, 또 그럴 때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조회를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조금 찝찝하면은 3초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한 5초 혹은 10초씩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실행 중인 코드를 전 정지를 하면, 자, 이렇게 배송 하나는 빼고 배송이 다 완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송 완료만 보기라는 버튼을 한번 코드를 보면 이 B열에서 D열까지 필터를 거는데, 두 번째 필드를 배송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필터하겠다. 두 번째 필드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라서 조회 결과에 배송 완료된 것만 보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짠 하고 필터가 자동으로 걸리면서 배송 완료가 된 송장 번호만 추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 최초에 필요하신 분이 이 배송 완료되었다는 것에 대한 송장 번호 리스트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송장 번호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쇼핑몰에 가서 이 송장 번호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면 업무가 끝나게 되겠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 송장 번호에 해당하는 주문자 리스트도 자동으로 발라내서 그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조회가 끝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초기화라는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더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으니까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 눌러주면 짜잔 하고 모든 것이 다 초기화가 되게 되고요. 나중에 또다시
사이트에서 송장 번호를 새로 내려받으면 그 내려받은 송장 번호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복사한 송장 번호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넣은 걸 다시 한번 조회하기 누르면 짜잔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조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만든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작동하는지 피드백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완벽하다, 잘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더 추가적인 수정은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반복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과정을 또 유튜브로도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를 이렇게나마 재능 기부도 한번 하고 콘텐츠도 만들어서 또 구독자분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윈 HTTP가 뭔지, 도큐먼트가 뭔지, 셀렉터가 뭔지, 클래스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처음에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나중에 아마 이 한진택배 사이트의 구조가 언젠가는 바뀌게 될 수 있어요.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리뉴얼하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개념 자체는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히시고 나중에 사이트 구조가 바뀌어서 혹시 실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사이트를 예시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때가 되면 제가 또 다른 영상도 준비해서 새롭게 실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맞는 영상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